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오늘 언론인 여러분들을 모시고 부산 시민들께 새정치추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찾아뵙습니다. 또한 한국 정치를 바꾸고자 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자 합니다. 저희 새정추는 더 이상 우리 정치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정치는 바뀌어야 한다는 확신과 굳은 의지를 가지고 출범하였습니다. 한국 정치의 혁신은 부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산은 지난 90년에 이루어진 3당 합당의 정치적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3당 합당 이후 부산은 20년 이상 특정 정당의 절대적 아성이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부산은 어떤 진전과 변화가 있었습니까? 수십 년 부산 시민의 사랑을 독차지해온 정치 세력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20년 이상 한 정치 세력에게 부산의 발전을 맡겨온 지금 부산 시민 여러분들은 과연 행복하십니까? 정말 안녕들 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부산 시민은 요구해야 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산 발전 전략의 로드맵을 당장 제시해야 합니다. 벌써 잊혀져 가려는 부산 발전 대선 공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킬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정치의 기본은 신뢰인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정권이라면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산 시민 여러분, 이제 부산은 새로운 정치의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기존의 정치 세력과 과감하게 결별하고 새로운 주도 세력을 세워야 합니다. 일부 야당의 목소리가 있지만 부산을 대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34년 전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민주화의 횃불을 높이 들었던 부산의 기상과 기계는 오늘의 새정치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새정추는 국민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책임의식으로 새정치의 과업을 반드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새정추는 여야 구도나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어 합리적 개혁을 지향합니다. 새정추는 진정성과 시대적 소명의식 그리고 무한한 책임감으로 무장한 합리적 개혁가들의 결집체가 될 것입니다. 합리적인 개혁만이 정치를 바꾸고 미래를 위한 변화와 삶의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희 새정추는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국민추진위원으로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새정치 취지에 동감하고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추진위원들은 각 지역 포럼들과 실행위원 등 지금까지 이뤄오신 분들과 함께 새정치를 알려나가고 국민의 말씀을 빠짐없이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정치 세력화에 나설 때 함께 손잡고 새정치의 깃발을 높이 들고자 합니다. 장강의 뒷물결은 앞물결을 밀어내고 세상의 새 사람은 옛사람을 교체한다고 했습니다. 기득권 세력의 성이 아무리 공고해도 새로운 흐름을 결코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국민의 여망이 실현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최선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루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새정치추진위원회를 출범한 이유가 현재 대한민국 정치 구조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심각한 현안들에 대해서 특히 지금 현재 엄중한 동북아에서 거대 강국들에서 전투기가 해상을 날아다니고 있는 그런 엄중한 시점에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엉뚱한 일로 싸우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나 미래 비전을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상황을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민생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 뒷전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정권을 누가 잡을 것인가만 관심이 있는 듯한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불신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정치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증오와 반목과 대립의 기존 정치의 틀을 바꾸자. 그래서 생산적인 경쟁 체제로 만드는데 저희들이 일조하겠다. 그런 각오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그런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과 같은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협조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은 국민들과 함께 거기에 반하는, 아까도 제가 표현을 서로 반목하는 그런 그런 경쟁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단호하게 선을 긋고 저희들은 저희들 길을 갈 겁니다. 부산에서 저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동서 간의 격차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이 강남과 강북 간의 격차가 심각하다,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부산의 동서 간의 격차는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부산이 앞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데 굉장히 큰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작년에 대선 공약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신공항도 있고 선박금융도 있고, 우리 또 항만을 발전시키는 그런 특구 문제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중에서도 사실은 특구 지정 그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부산에 제대로 된 특성들을 잘 살리고, 옛날에 제가 살았었을 때와 비교하면 지금 현재 부산이 그동안 많은 노력으로 인프라들이 잘 닦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시의 곳곳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인프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잘 엮어서 창조적으로 만드는 것이 이제 부산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라고 보고, 저는 어떤 분이 시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저는 많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들이 지금 많은 도시가 또 부산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제 이 정책인 좌표, 정체성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시대정신이 오가는 게 뭔가,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진보적 자유주의라는 개념도 제시가 나와 있고, 합리적 개혁주의라는 개념도 제시가 된 것도 있고, 우리는 세상의 그릇을 만드는데 진보 세력 중에서도 개혁적인 합리적인 진보 세력, 그다음에 보수 세력 중에서도 또 합리적인 보수 세력을 훨씬 더 큰 그릇을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한국 정치의 양당이 양극화된 정당 구조는 좀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깨고 합리적인 개혁 성향을 가진 것들, 그런 정당을 큰 그릇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개념에서 저희가 전체적인 그림을 이제 구체화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대로 가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개혁이 필요한가 물어보면 아마 거의 모든 분이 다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방법론에 대한 이견만이 있을 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때에 따라서는 이념에 따라서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그런 쪽으로만 너무 이렇게 많이 치우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작년입니다만 오히려 이런 이념 이전에 기본적으로 상식, 합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념 논쟁을 하기에는 오히려 그것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준에서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시급한 것이 이념 이전에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부분부터 먼저 걷어내는 노력들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 그런 문제가 없이 수준이 좀 높아져 있으면 그때 이념 논쟁, 방법론 논쟁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잘 알지만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합리적인 개혁을 하실 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드린 말씀들은 그런 이념의 틀에 빠지기 이전에 그 어느 이념의 잣대로 보더라도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부분들부터 걷어내겠다, 그런 뜻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직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였었고 컴퓨터 전문가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 경영자였었고 대학 교수였었고 지금 이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직업들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제가 거기서 도망친 적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충분히 성과를 이루고 그 다음에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중에서 어떤 선택이 저도 보람을 느끼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사회에도 제가 공헌할 수 있는 일인지 그런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 평생 결단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결단이 가장 정말 마음을 먹고 했던 결단이 대선 후보 사퇴였습니다. 그게 마음 약한 사람은 아마 그 상황이 만약에 되어 보신다면 누구나 아실 텐데요. 그냥 가면 제일 쉽습니다. 결단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내려놓는 건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솔로몬의 재판에서 생모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결단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짧지만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잘 됐던 좋은 결과를 냈던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결과를 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기본적으로 뒤돌아보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 일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거 일에 대해서 성찰들은 꼭 필요합니다. 미래를 위한 전진을 위해서. 그런데 그때 감정 소비하는 식의 후회는 저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난 일에서 제가 어떤 점들이 부족했나,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같은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선 때의 경우 같으면 결국은 저도 대선 패배의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부산이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주주의라는 것이 국민들이, 주민들이, 시민들이 선택을 해서 후보를 뽑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오히려 정당이 후보를 선택하면 주민들은 투표가 필요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보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눈치를 보고 지역의 눈치를 보고 지역 발전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결과를 저는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투표권을 돌려주는 일,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주민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저희도 충분히 좋은 후보를 발굴하고 열심히 알려드리고 그런 노력들 꼭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부산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말씀들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설득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저희들한테 주어진 그런 일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또 가셔도. 예.